원장님, 요즘 제가 코 성형 고민 중인데 혹시 제 코 실리콘 말고 자가연골로 가능할까요? PD님은 그래도 실리콘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 그럼 자가연골 코 성형이란 어떤 수술인가요? 실리콘과 같은 인공 부형물을 넣지 않고 비중격 연골, 비연골, 자가늑연골 같은 자가연골만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코 성형을 말합니다. 대부분 자가연골 코 성형이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연골을 통하여 코끝 수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콧대에 비중격 연골을 갈아서 지방과 섞어서 이식하거나 자가늑연골을 보형물처럼 깎아서 넣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도 자가연골 코 성형이긴 하지만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게 세 가지를 다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따로 있나요? 비연골만으로 기둥도 세우고 끝에 이제 팁 그라프트라고 해서 팁을 뾰족하게 쌓기도 하고요. 밑에 기둥 역할을 비중격 연골이나 자가늑연골이 하기도 하고요. 근데 비중격이나 자가늑연골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조금 컨투어가 아무리 잘 다듬어도 좀 각진 경우가 있어서 피부 표면에 있기는 조금 부적절한 경우가 많아서 표면에는 주로 기연골을 쓰고 속에는 좀 단단한 비중격 연골이나 자가늑연골을 많이 씁니다. 원장님, 그럼 자가연골 코 성형의 장점은 뭔가요? 인공 부형물을 이용한 코 성형에 비해서 염증의 우려가 적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아무래도 콧대를 많이 안 높이다가 보니 코끝도 자연스러운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물감이 없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단점도 있을까요? 부형물을 이용한 코 성형에 비해서 콧대를 충분히 높일 수 없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럼 원장님, 자가연골 코 성형을 추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실리콘 부형물이 필요가 없거나 혹은 원치 않는 사람인데요. 이제 경우를 보면 이미 콧대에 뼈 높이감이 적당히 이미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콧대에 비해 코끝이 처진 경우, 그리고 콧대를 높이고 싶어도 이마가 낮아서 콧대를 못 높이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가연골 코 성형을 추천드립니다. 자가연골 코 성형보다 보형물을 추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코끝에 비해 콧대가 너무 없는 사람이거나 애초에 원하는 모습이 좀 얄쌍하고 매끄러운 모양이거나 혹은 코 자체가 너무 작은 사람은 실리콘이 안 들어가면 수술 전후 변화가 너무 적을 수 있어서 실리콘 보형물을 추천드립니다. 기증늑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거예요? 비중격 연골이 너무 작아서 채취할 수 있는 양이 너무 적거나 혹은 너무 휘어서 채취해도 의미가 없거나 자가늑연골이 필요한 사람인데 이제 자가늑연골 흉터 때문에 이제 원치 않는 사람들은 비중늑연골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원장님, 그럼 재수술은 무조건 자가연골 코 성형으로 해야 하나요? 실리콘에 막연한 공포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리콘은 여러 가지 인공 물질 중에서 최소 20년 이상의 오랜 기간 그리고 많은 수술에 사용되면서 안정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보형물입니다. 특히 20-30년 전에는 실리콘 공정의 한계로 실리콘의 순도가 조금 떨어져서 캡슐이 좀 두껍게 생기거나 칼슘이 피막에 침착되거나 혹은 촉감이 좀 딱딱한 단점이 있었는데요. 기술이 발전되면서 단점이 크게 개선되었고요. 문제가 생길 경우에 빼기가 아주 간단합니다. 큰 문제 없이 실리콘의 염증을 처치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자가연골은 무조건 흡수돼서 높이가 낮아진다던데 이거 사실인가요? 자가 조직 중에 흡수율이 높은 건 진피입니다. 특히 자가 진피보다 좀 두꺼운 기증 진피를 사용할수록 흡수율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애초에 자가연골 코 성형이 코끝을 엄청 많이 높이지 않는 경우가 좀 많고요. 비연골이나 비중격 연골 등은 눈에 보일 정도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가연골이 물론 훌륭한 재료지만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좋은 재료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형 전부터 코성형 재료를 한정 짓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전문의와 상담 받아본 후에 재료를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예쁨과 에픽을 픽하세요.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홍진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